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다른 여자 앞에서 덥다고 팬티만 입고 있던 남자친구 가랑이 사이로 낙지 대가리가 보이는데 입니다. 재밌겠죠? 무료한 일상 톡 때문에 웃고 놀라는 재미로 사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이런 곳에 올라온 글 읽으면 정말? 진짜? 말도 안 돼. 이런 걸 진짜 많던데 어제 저한테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어이도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길어도 한 번만 읽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말해주세요. 사건은 일주일 전 남자친구 자취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랑 사귄 지는 200일 조금 넘었어요. 자취집은 어제가 세 번째로 놀러갔던 거였습니다. 시내에서 영화 보고 밥 먹고 놀다가 돈도 없고 해서 오빠 집에서 게임하려고 갔죠. 솔직히 몇 번 가지 않아서 뻘쭘하고 둘이 하니 별로 재미도 없고 그때 오빠 폰에 누가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가 다니는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데 동기 커플이 심심하다고 같이 놀자는 전화였습니다. 오빠는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고 집에 놀러오라 하고 솔직히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온다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오빠랑은 친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빠 친구들이랑 좀 알아두면 나을 거라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 후에 커플 둘이 집에 왔는데 갑자기 여자가 오빠, 나 너무 더워. 샤워 좀 할게. 이러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헐, 황당해서. 화장실 문이 미닫이 반투명 유리여서 가끔 그 여자 실루엣이 살짝 보이고 오빠랑 그 남자친구는 신경도 안 쓰고 서로 얘기하고 있고 저만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웃기지 않나요? 근데 더 대박은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샤워 다 하고 그 여자 나한테 대뜸 몇 학번? 얼떨결에 19학번인데요? 이러니깐 00년생? 나랑 갑이네.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이러네요. 얼굴도 술집년같이 생겨서는 나 생각하니 짜증나고 열받네. 초면에 바로 면상에 대고 반말 찍찍하는 교양머리 없는 년이구나 바로 생각이 들었지만 내색은 안 했습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걸로 맘 쓰는 게 싫어서요. 어차피 그 여자는 오늘 보고 나중에 안 보면 되는 거죠 뭐. 오빠 집이 성냥갑같이 다닥다닥 붙은 원룸이어서 집안은 굉장히 답답하고 덥습니다. 거기다 작은 원룸에 4명이나 있으니 집도 더워지더라고요. 오빠가 자기도 덥다며 추리링을 홀랑 벗어버립니다. 팬티만 입고 부루마블을 한다는 겁니다. 참네. 다른 남자들도 여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더우면 팬티만 입고 있나요? 알아봤자 몇 년이나 알았다고 그 여자 앞에서 바지를 훌렁 벗습니까? 반응은 더 어이없습니다. 나만 어이없어 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여기 원룸 진짜 덥다. 이러고 쌩. 그러고 부루마블을 하는데 맘도 뒤숭숭하고 찝찝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나 보다. 우리 집 오빠도 더우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닌 적도 있는데 근데 손님 앞에선 그런 적 없는데 납득을 하려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루마블을 하는데 좌석 배치가 저랑 제 옆에 샤워한 년 맞은편에 오빠랑 오빠 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양반다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게임은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오빠 가랑이 사이가 자꾸 신경 쓰이는 겁니다. 계속 아슬아슬하길래 너무 신경이 쓰여서 오빠 이불 좀 덮어 감기 들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더워. 갑갑해서 싫어. 그리고 한술 뜨는 그 여자. 더워서 추리링 벗었는데 무슨 이불이야. 짜증이 나서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터졌습니다. 가랑이 사이로 축 늘어진 낙지 대가리 같은 게 불쑥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게임판을 엎어버렸습니다. 커플은 황당해서 날 쳐다보고 있고 오빠도 버럭 화를 냈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저도 너무 당황해서 폐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랬다고 미안하다며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 아니 그녀는 뭐야? 자기 폐 안 좋다고 게임판 없는 매너는 어디 쪽 매너야? 이러고 남자친구는 계속 뭐라 하고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네 낙지 대가리가 나 좀 봐달라고 가랑이 사이로 기어나와 있는데 남들이 볼까 아까워 못 보겠다 이러라는 말입니까? 진짜 화를 낼 사람은 난데 나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커플 돌아가고 오빠 얼굴도 보기 싫어서 나가려는데 나보고 이상한 여자네. 랍니다. 웃겨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도 웃기고 쪽팔리고 해서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 안 옵니다. 저도 연락하기 싫고요. 이 남자 뭘까요?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년이랑 잔 것 같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왜 저 있는데 오라고 했을까요? 저 떼어내려고 셋이서 작당을 하고 절 쪼다로 만든 걸까요?
별별 생각도 다 들고 진짜 실수라고 해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말이 길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그때 생각만 하면 열이 받았어요. 여기다가 그 자식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까버리고 싶네요. 댓글입니다. 샤워한 년이래. 문양도 다 따로 표기해주시는 센스까지. 여기서 쓰러지고 낙지 대가리에 쓰러지고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남자 뇌가 없는 거 아닌가? 글 참 맛깔스럽게 쓰네요. 낙지 대가리라는 표현 참 마음에 들고 신선하네요. 라이터로 확 쥐져버리지 그냥 쏙 들어가게. 이젠 낙지만 봐도 이상한 생각 들 것 같네. 이 글을 읽기 전까지 낙지 대가리는 평범한 낙지 대가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에게 낙지 대가리는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게 될 것 같네요. 글쓴이 책임져. 추가 글입니다. 톡 됐네요. 흥분해서 두서없이 쓴 글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리플들 잘 읽었습니다. 뭐 셋이서 나쁜 짓을 한 사이라고들 하시지만 어디까지나 확인된 사실은 아니니까요. 아는 사람이라도 볼까봐 조마조마합니다. 뭐 그 인간 글 읽는 거에 취미 없으니 톡 볼 건 아니겠고.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노골적인 단어 사용으로 심기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려요. 전 이제 다 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응어리를 여기에 풀고 나니 실수라고 생각하고 대충 넘기려고요. 참 헤어지자는 얘긴 그놈이 먼저 했습니다. 많은 조언 응원 감사드려요. 다음 사연입니다. 내 결혼식 망치고 다리 뻗고 자고 있는 김씨 꼭 보세요. 일주일 전 부산에서 결혼한 여자입니다. 제발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꼭 김씨 귀에 들어가길 바라며 쓰는 글입니다. 저 외에는 남편 큰집 호칭은 남편 관점으로 말하겠습니다. 사촌 누나 김씨와 처음 꼬이던 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재작년 봄쯤 저와 남편은 사촌 누나 김씨와 저의 지인을 통해 소개팅을 해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후 최소 1년 넘게 남편의 상여금이며 우리 모든 상황이 저 둘의 뒷담화에 오르게 되었고 돈 관련은 물론 저희 둘의 잠자리를 제 지인이 거의 매일 물어보았습니다. 김씨와 저의 지인이 뒷담화한 내용을 필터 없이 저에게 지인이 카톡으로 다 말을 했습니다. 제 지인과 김씨는 같은 회사 사람이었고 일하는 하루 종일 저랑 남편 얘기, 본인들 사생활, 사촌 누나의 집, 즉 남편 큰집 상황까지 하루 종일 주5일 떠들어댔고 그 내용을 다 들어주고 있던 저도 멍청하지만 사람 인연을 쉽게 못 끊어 1년을 넘게 질질 끌다가 못할 말 다 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참다 저를 남자 잘 만나 구름이 떠다니는 년이라는 말과 한창인 남자친구 잠자리도 안 해주는 나쁜 년이라는 말에 화가 나 모든 카톡을 캡처해서 뒷담화하는 내용을 남편에게 보내주었고 저는 그 지인이랑 인연을 끊었고 남편 또한 사촌 누나 김씨에게 우리 얘기 하지 말어. 라며 다투다가 사촌 누나 김씨는 나한테 왜 난리냐? 나는 잘못 없으니까 네 마누라한테 말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촌 누나 김씨는 제 지인이랑 둘이서 술을 먹으면서 또 제 욕을 했고 저는 그걸 또 지인에게 듣고는 인연을 끊었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고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하던 사촌 누나가 또 1년 좀 안 되는 시간이 흘러 제 결혼식 날 저렇게 망쳐버렸습니다. 저는 애초에 소개를 시켜줘 놓고 일하는 중에 왜 뒷담화를 계속했으며 하지 말아달라 요구하니 난 뒷담화 안 했어. 가족인 사촌동생 자랑한 거야. 네 남편. 잘못한 거 없어. 라며 당당하게 받아쳤고 아무리 본인이 당당하다고 결혼식 그것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에 저흰 1년을 넘게 준비하며 소중한 그날을 사촌 누나 김씨의 거짓말로 친정 부모님과 시댁 큰집까지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촌 누나 김씨가 정말 저 축하해주러 왔다고 주장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되는지 이 상황들이 제가 다 이해해줘야 하는 상식적인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여기서부터 결혼식 당일 내용입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앉아있는데 대기실 입구 쪽에서 사촌 동생과 사촌 누나인 김씨가 오더니 들어오지는 않고 반말로 저에게 방순씨, 나 누군지 알지? 나는 방구 사촌 누나고 옆에는 작은 고모 딸.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초면인데 대뜸 반말이라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네 이러고 말았습니다. 재작년 서로 말이 오갈 때도 남편만 연락을 하였고 결혼식 전 우연히도 마주친 적 없었는데 대뜸 실물을 처음 보는 자리에서 반말로 소개하는 게 저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됩니다. 그러고 조금 지나서 아무도 없고 플래너랑 사진작가가 있던 신부 대기실에 사촌 누나 김씨가 들어오더니 의자 옆에 쪼그리고 앉아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참고로 사촌 누나 김씨 말투는 여자 신입 직원 들어오면 여초 회사에서 텃세 부리는 노처녀 대리의 말투입니다. 방순씨, 내 할 말 있어서 왔다.
뭔 말할지 알지? 초면에 반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말하러 왔다고 뭐라 하노? 반말하지 마세요. 할 말 있어서 왔는데. 결혼식 날 기분 망치기 싫습니다. 나가주세요. 어이없는 년이네. 나가라. 홍석천 머리 빗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러고 그냥 나갔습니다. 저 중간에 플래너님은 나가셔서 입구 쪽에 바로 계셨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도 남편과는 사이가 좋아 꾹 참고 결혼을 마쳤고 패배까지 무사히 마치는가 싶었는데 한복 입고 나오자마자 큰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내 딸한테 뭐라 했는지 드러나 보자. 사촌 누나분이 저에게 반말에 욕하셨습니다. 이때 제 말투는 어른들이 보시기에 대든다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분명한 걸 좋아해 또박또박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윗사람이 잘못해도 아랫사람이 그러면 되냐? 라고 삿대질을 계속 하시면서 혼내셨고 제가 똑같은 말로 욕하셨다고 반복하니 옆에 있던 사촌 누나 김씨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착한 말투로 나는 태어나서 욕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촌 누나분이 어이없는 년이라고 하셨습니다. 홍석천 머리 빗는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하면서요. 라고 하자마자 큰아버지 삿대질을 하면서 친정 부모 불러온나? 가정교육이 왜 그따구야? 라며 화를 내셨고 저는 식당에 계신 친정어머니께 달려가 이 상황을 다 전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나오다가 식당 입구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쳤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아버지가 상황이 뭐냐 물으시는 참에 엘리베이터에서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내리셨습니다. 왜 신부 얼굴에 삿대질을 했냐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물으니 큰아버지는 저희 친정어머니에게까지 삿대질을 하며 잘못이 없습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든 신부 잘못만 있습니다. 사과할 마음 없습니다. 라고 반복하시는데 그 옆에 있던 큰어머니가 신부 대기실 나가면서 본인 딸 김씨가 욕했다고 2번 반복 말하셨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 2분, 큰이모 큰이모부. 이 와중에 제 남편은 못 들었습니다. 결국 그러고 그 사촌 누나 김씨는 남편이 집 가라 해서 식장을 빠져나갔고 아무런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채 와주신 손님들께 인사 전혀 못하고 결혼식이 끝이 났습니다. 이후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난 뒤 남편을 만나 상황을 듣는데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저랑 대화하고 난 뒤 김씨가 큰어머니께 가서 축하해주러 갔는데 나가라더라. 라면서 울었답니다. 욕들은 저도 안 울었는데 저 부분에서 우리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사촌 누나 김씨는 울고불고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기분이 안 좋으셨고 큰아버지는 저랑 저희 집에 저렇게 행동하신 거고 큰어머니 또한 저희 친정어머님의 인사도 무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황을 다 듣고 사촌 누나 김씨에게 전화를 하니 거부하더니 그 다음날 일요일 남편에게 카톡으로 본인은 잘못이 없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 또한 망치고 돌아와 5일 일요일 저녁 6시가 넘어 남편만 큰 집으로 가서 할 말을 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촌 누나 김씨는 본인이 반말한 거, 욕한 거 인정했지만 사과를 절대 못하겠다 합니다. 왜냐면 저에게 와서 쪼그리고 눈높이를 낮추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춘 거랍니다. 종갓집에서는 초면에 만나면 눈높이 낮추고 반말하는 게 예의인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아버지 또한 저에게 손대신 거, 저희 친정어머니께 삿대질 하신 거 잘못 아니라 사과할 게 없다십니다. 왜냐면 패백 때 저희 친가 외가가 서울 전라도 사람인데 신부 쪽 패백을 원래 안 받아왔고 그래서 패백에는 절값을 주고 싶어 하시던 외가 쪽만 참석하셨어요. 외가는 부산입니다. 신부 쪽 친가가 참석 안 한 게 남편 쪽 집안을 무시한 거랍니다. 이것도 종갓집 도리가 맞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그리고 큰어머니 상견례 자리에서 말실수하신 것들 다 웃고 넘기려고 한 말이니 잘못이 없다십니다. 상견례에서 큰어머니랑 시아버님이 나오셨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나한테 인사 안 와서 시집살이 시키려고 했다. 정확히 2번 반복하셨고 저희 친정부모님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또 큰어머니는 요리는 잘하니 명절에 와서 일해라. 본인 진짜 며느리에겐 설거지도 안 시키신다더니 저는 일꾼으로 보였나 봅니다. 물론 친정부모님 있는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친정과 멀리 지내라. 원래 계셨던 시어머니가 친정만 챙겨서 너무 싫었다. 이것 또한 친정부모님 계셨고 저 이야기 후 큰아버지가 큰어머니 친정 행사에 얼마나 잘하시는지 자랑하셨습니다. 식사 다 하고 나가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고개 살짝 숙이면서 딸 잘 부탁드린다고 하니 아랫사람이 잘해야죠. 어쩌고 저쩌고
이 부분은 저랑 남편에게 한 말이라면서 눈은 저희 친정어머니 보시고 얘기하시더니 잘못 없다십니다. 그리고 진짜 시집살이를 시킬 게 아니니 사과할 게 없다입니다. 여기서 위의 내용들은 사촌 누나 김씨와 서로 안 좋은 말이 오간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큰어머니가 일부러 저러셨다고 생각했지만 상견례 때도 지금도 본인은 장난이라는 말로 넘어갑니다. 저 내용들이 정말 웃음이 나오는 게 정상인가요? 저는 제발 그 사촌 누나 김씨가 상견례 때 저런 말들을 그대로 다 돌려받기를 무교이지만 기도 중입니다.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인지라 또 큰집 식구들이 문제라 저희 친정 부모님은 상견례에서 일어난 만행을 참으셨지만 결혼식 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큰집 쪽에서는 사과 못한다고 신부인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는 큰집 자기들 식구니 감싸준다며 그냥 넘어가자 하십니다. 여기서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아예 없다곤 못하지만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한 거 김씨에게 반말로 나가라 한 부분요. 어차피 사과 못 받을 거 알고 있었고 할 말은 해야겠어서 남편이 큰집 가서 얘기하고 나온 거긴 한데 저리 당당하게 집안 전체가 사과를 안 하고 심지어 사촌 누나 김씨는 절대 사과를 못한다 했고 큰아버지는 저희 집 만나면 할 말이 있다 했답니다. 도대체 왜죠? 부산 삐리리역 근처 건축회사 격리로 일하는 30대 김씨. 저는 김씨가 사촌 형님 딸, 즉 본인 조카에게 세상 못생겼다고 말하고 다닌 것도 다 알고요. 사촌 형수님 출산하셨을 때 큰어머니가 매일 와서 불편하다 한 걸 가지고 제 지인에게 형수님 씹으셨던 것도 알고요. 사촌 형님은 3억 얼마 집회 가는데 사촌 형수님 혼수만 달랑 들고 오셨는데 큰 집에서 설거지 안 시키신다며 자랑하신 것도 다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 해외여행도 잘 다녀오셨던데 종갓집 큰집 딸이 결혼 전 편하게 사셔서 뇌도 단순하게 되셨나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귀던 남자친구분 계속 만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잠자리 궁합도 두 분 잘 맞으셔서 좋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다니시던데 꼭 빨리 결혼 날짜 잡으시길 바래요. 제가 죽지 않은 이상 꼭꼭꼭 가서 축하드릴게요. 기대하세요. 남편에 관해서 추가하겠습니다. 남편은 큰집에서 주신 축의금 200만원 다시 돌려드렸고 2년 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큰집에서 가족이 되었으니 넘기자고 일방적으로 말하신 겁니다. 그리고 큰집에서 결혼 관련 10원도 받은 거 없습니다. 또한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상황 설명을 다 해드렸고 저희 집은 남편이 아니라 큰집에만 나쁜 감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본인들이 한 행동들은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내용을 듣기 바라며 이게 제발 많이 알려져서 사촌 누나 김씨가 꼭 알기 바래서 쓴 글입니다. 시댁에는 시어머니 부재시고 시아버님 혼자서 영문도 모르고 큰집과 저희 집 사이에서 그만하자고 중재를 해주셨지만 큰집에서 난리 피우니 어쩌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시아버님이 큰집 없을 때 친정부모님과 얘기가 잘 통해 저희 집도 큰집에만 화가 난 것입니다. 또 남편도 전혀 모르고 패백실 나온 뒤 같이 있어서 상황을 알렸고 중간에서 말하긴 했지만 여전히 큰집 식구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남편 입장, 저의 입장 충분히 고려하여 남편 가족들이기에 인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길 바랬고 친정 부모님 또한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말하길 바랬습니다. 저랑 친정 부모님은 큰집에서 사과 안 할 거 알고 있었고 다만 제대로 된 상황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만 큰집으로 혼자 가서 상황을 정리하고 난 뒤에 큰집 식구들 생각까지 적은 내용입니다. 저는 남편이 절 위해 충분히 상의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해줬기 때문에 또한 저희 친정 부모님께 일요일 그날 바로 같이 가서 남편이 얘기를 다 잘 끝내서 안 적었던 겁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건 큰집 식구들이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길 바랄 뿐입니다. 물론 처음 겪어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저도 남편 쪽도 다 대처를 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그때마다 중재를 안 해준 건 아니지만 큰집 쪽에서 너무 대단하게 난리를 부리고 아나무인 적반하장으로 나오기에 이 글을 쓰게 된 겁니다. 남편한테는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누나 김씨는 전화를 거부했었고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다 하여 제 생각을 남들도 비상식적이라 생각하는 걸 알리기 위해 쓰다 보니 시댁과 남편 쪽의 상황을 적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에게 사생활 얘기 거의 안 했습니다. 본인 혼자 저렇게 반응하는 것들 뿐이고 아무 얘기를 안 해도 일을 만들어내어 인연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저와 친정 부모님이 같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로 얘기가 된 게 충분히 설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재를 해도 삿대질부터 올리고 하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잘잘못을 분명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댓글입니다. 이 와중에 시댁은 뭐하고 있어요? 글쓴이님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는데 어디가 좋은 사람인지 꼭 집어 말해보세요.
나 같은 결혼식에 난리친 큰 집 뒤집어 엎어도 엎었겠구만. 그리고 입산 지인 좀 끊어내세요. 입산 지인은 딴 데 가서도 댁 이야기도 함부로 할 겁니다. 남편이 제일 이상한 놈인데 쓰니도 이상한 것 같다. 왜 여기서 파혼을 안 하지? 뭐 하나 좋을 게 없는 집구석인데? 김신현 말을 안 들어봐서 모르지. 이건 온전히 쓰니 입장에서 쓴 글이니까. 근데 그래서 말투가 느껴져. 성격도. 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반말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동생으로 생각돼서 저렇게 말 편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고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부분. 사촌 누나 입장에서 말 좀 하려고 왔다는데 반말하지 말아라, 나가라. 그따구면 나라도 조금 너님이랑 섞이기 피곤할 듯 하네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재밌네요. 낙지대가리 표현력 좋았어요. 가끔 써먹어야겠네요. 중간에 홍석천은 제가 그냥 추가한 거예요. 두 번째 사연은 녹음하고 편집하고 보니 글이 이상하긴 했지만 올려봐요. 김씨가 못됐다 이 말입니다. 낙지 먹고 싶다. 먹어. 쭈꾸미도 먹고 싶다. 먹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 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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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곱창도 먹고 싶고 족발도 먹고 싶고. 보쌈도 먹고 싶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